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시 상담 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보건행정 쪽에 관심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네, 보건행정 쪽으로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정시 원서 준비는 좀 잘 돼가고 있어요? 네, 여러 학교 검토해보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지창욱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지창욱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학생 보건행정과에 관심이 많다고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보건행정 쪽도 좀 유망한 학과이기도 하고 보건 쪽으로 관심이 좀 많았기 때문에 좀 관심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그 상담 신청을 하셨나요? 제가 보건행정 쪽도 관심이 있는데 유아교육 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제 성적에 가장 맞는 대학이 어딜지 궁금해서 상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연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네. 잘 들어주세요. 네. 네, 보건행정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유아교육 쪽으로도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 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내신과 수능 점수 살펴보면서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내신 성적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학생의 전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보면 국어 4.33등급, 수학 3.93등급, 영어 4.67등급, 과학 3.75등급, 국수영과 평균 4.17등급입니다. 네. 수능 점수를 보면 국어 A형 표준 점수 120, 백분위 80에 3등급, 국어 A형 표준 점수 123점, 백분위 82에 3등급, 영어 표준 점수 109점에 백분위 63에 4등급, 화학 1 표준 점수 54점, 백분위 61에 4등급, 생명과학 1 표준 점수 45점, 백분위 37에 6등급입니다. 네. 희망대학 볼까요? 우리 학생의 전문대학 정시 희망대학은 한양여대 보건행정학과, 한양여대 유아교육과, 명지전문대 유아교육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점수와 희망대학을 살펴봤는데요. 우선은 점수를 좀 분석해 볼게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수능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수학과 국어의 성적이 우수하고 영어와 탐구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단 수학 A를 선택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4개 영역 표준 점수 합이 451점으로 상위 누적 39.90%에 추정되는 학생입니다. 백분위 합 역시 274점으로 상위 누적 339.57%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 반영에 이어서 유불리를 따져본다면 특별한 점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어, 수학, 영어 중 2개 과목 반영과 탐구 영역 중에 1개 과목을 반영하는 그러한 대학에 지원할 시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표준 점수와 백분위 반영에 있어서는 유불리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국수형 중 2개 반영을 반영하는 것, 그리고 탐구 영역에서 1개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성적 분석을 좀 더 이제 깊이 해볼 텐데요. 지창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동점자와 대비했을 때 영역별로 유불리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동점자 대비 영역별 유불리, 표준 점수와 백분위로 나눠서 화면을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상담 학생과 동점 수대의 점수를 보겠습니다. 총점이 451점인데요. 국어는 120, 수학이 123, 영어가 109, 탐구가 99군요. 영역별 동점 점수대와 성적을 비교해 보았을 때 국어와 수학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영어와 탐구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고 영어와 탐구의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형에 유리한 대학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수학, 국어, 영어, 탐구의 순이고요. 수학의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학생이 희망하는 2년, 3년제 대학의 전형 방법의 특징은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중에서
2개 영역 반영이고요. 탐구는 1개 영역만 반영한다는 것이죠. 상담 학생에게는 나름 유리한 방법이다라고 보시고요. 단 국어, 수학 중 B형을 선택한 학생에게 가산점 10%를 준다는 것, 이런 것도 유의할 사항입니다. 네. 더 나아가서 동점자 대비 영역별 유불리로서 100분위 점수를 볼 텐데요. 네. 총점 271점에 국어는 75.4, 수학은 62.6, 영어는 69.3, 탐구는 66.7로 영역별 동점수대 성적 비교 시 100분위는 수학, 국어가 우수하고 영어, 특히 탐구가 매우 불리하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100분위 반영 대학 전형에는 탐구와 영어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을 집중 공략하여야 합니다. 네. 동점자와 대비했을 때 유불리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그 반영 조합별 유불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능 영역별 조합의 유불리를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표준 점수 국수탐, 국어와 수학을 보면 243점이고요. 국어, 영어는 229점.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 화학을 합하면 297점. 국어, 수학, 탐구는 생물을 봤을 때는 288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학생의 희망대학에서 한양여자대학은 표준 점수만을 반영을 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반영 조합으로 국어, 수학, 그리고 화학 영역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어서 수능 점수 반영 방법에 대해서 팁을 준비했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능 점수 반영의 팁을 보면 첫 번째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의 B형인 경우 본인 취득 점수의 표준 점수 10%, 가중치를 부여해 준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어, 수학, 영어 영역별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의 실제 최고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환산한 표준 점수, 즉 200점 만점을 반영하고 탐구 영역은 표준 점수를 환산하지 않고 반영을 합니다. 단 직업 탐구의 표준 점수는 2분의 1만 적용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세 번째로 A형, B형 관계없이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중 최우수 2개 영역, 그리고 표준 점수, 환산, 탐구 영역 중은 최우수 1개 교과목을 표준 점수로 반영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동점자 대비 영역별 유불리와 영역 조합별 유불리 상황을 살펴봤고요. 또 아울러 수능 점수 팁까지 반영 팁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 유아교육 이 두 가지 진로를 지금 동시에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창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죠. 한양여자대학과 명지전문대학인데 이 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특징, 도전, 이런 가능성을 올해 합격 사항 분석과 2015학년도 점수 배치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양여자대학입니다. 우선 올해의 그 선발하는 전형을 본다면 학생부 40에 수능 60, 이래서 일반 전형으로 보건행정학과는 21명, 유아교육학과는 37명을 선발합니다. 학생부 성적은 2학년을 100% 본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1등급단 격차는 8점 정도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양여자대학 2014 합격 사항 분석 및 2015학년 점수 배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보실까요? 한양여자대학교 2014년 합격 사항 분석과 2015년 점수 배치입니다. 2014년에 보건행정학과의 지원율은 27대 1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았죠? 최종 합격 등수는 180등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바퀴가 돌았다는 것을 네.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내신 평균 등급으로 본다면 3.8인데요. 최종 합격자를 본다면 4.7등급까지 합격을 했고요. 수능 평균 점수로 본다면 357점, 수능 합격 점수로 본다면 335점까지 최종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은 287 등급까지 볼 수 있었고요. 내신 평균 등급은 3.5에서 4.4, 수능 평균 점수는 360이었고요.
최종 합격한 학생들이 한 326 정도의 평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학생의 등급을 본다면 4.17 등급으로 합격이 가능한 등급에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수능 평균으로 본다도 351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점쳐보고 있습니다. 네. 예. 더 보면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명지전문대학교 유아교육학과의 특징과 점수 배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화면 함께 봐주시겠습니까? 네. 명지전문대학을 보니까 이번 3년제 대학으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일반 전형으로 학생부 중심으로 2명, 그 다음에 수능 중심으로 37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명지전문대 2014년 합격사항, 그 다음에 2015년 우리 학생이 이제 지원해야 될 이러한 설명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2014년도에 유아교육을 본다면 지원율은 28대 1입니다. 내신 평균 3.7등급, 그리고 내신 합격 등급은 4.3등급까지, 그 다음에 수능 평균은 285점이 평균이었지만 최종 등록으로 본다면 250점대 학생들도 합격한 것에 포함이 됐습니다. 우리 학생을 본다면 내신 등급으로 본다면 4.17 가능하죠. 그 다음에 그 수능 점수로 본다면 297점 충분히 합격이 예상되는 것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희망대학의 특징을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보건행정 쪽이랑 또 유아교육을 모두 좀 희망하고 있다고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진로에 대해서 아직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학과 선택할 때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조언을 주신다면요, 선생님? 그 전에 우리 학생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보건행정학과에 진학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어떤 것을 배우고 진로는 무엇인지 좀 알아봤나요? 네, 그 의료기관에서 그 행정 업무를 보거나 보건 공무원직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아봤습니다. 예. 네. 진로에 대해서.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보건행정학과에 대한 나름의 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고민해 보라는 의미로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건행정학과의 목적은 그 보건 의료 현장의 요구로서 효율적으로 좀 부응하자. 더 나아가서는 전문 보건 인력이 좀 보건 교육의 인력을 좀 양성하는 그러한 목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 개인적인 역량을 본다면은 전산 능력이 좀 뛰어나야 되고요. 네. 보건 교육의 전문 의식이 좀 강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진로를 본다면은 종합병원, 뭐 더 나가서 이제 뭐 작은 병원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보건직 공무원, 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더 나가서는 더 넓게 본다면 보험회사에까지도 취업이 가능한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이 이제 또 생각하고 있는 유아교육을 본다면 이 유아교육은 당연히 정보화 교육을 강화시키는 거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좀 키울 수 있는 정보 능력, 더 나아가서는 도덕성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이러한 인내력이 요구되는 그런 학과입니다. 네. 유아교육은 주로 이제 그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더 나아가서는 어린이집 교사로서도 네. 근무가 가능한 이러한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치우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또 특히 쉬운 수능 때문에 이 동점자 문제 많이 심각한데요. 예. 전문대 정시 경향과 또 고려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그 앞서 저희가 뭐 경쟁률도 봤습니다만 네. 아마 취업이 잘 되는 우리 그 인기학과에 상당히 많이 몰릴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두 개나 세 경력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뭐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무한 복수 지원이 가능하긴 하지만 네. 안정, 뭐 적정, 도전 이렇게 상향이나 또는 이제 적정 안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조금 이제 조합을 하는 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지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합격도 이제 사실 중요하고 또 취업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적성을 한 번쯤은 생각하고 네. 가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아까 그 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수능의 변별력이 약하다 보니까 네. 학생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학생부는 짚어보고 내가 유불리가 있는지 점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의 그 전문대 정시 지원 포인트를 좀 지창욱 선생님께서 짚어주실까요? 예, 그 전문대 정시 포인트 화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역량과 적성을 고려하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상보다는 즉
하고 싶어 하는 그 일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직무, 이것을 한번 찾아봐라, 이런 거고요. 세 번째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학과를 좀 선택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나의 역량, 나의 적성, 내가 이것만큼은 진짜 잘한다 라고 한다는 그 직무에 해당하는 그러한 목표에 있는 직업, 그런 것을 좀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전문대 정시 지원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추천 대학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보건행정학과, 그다음에 유아교육 모두 고려하고 있는데요. 학생의 의미로서 이제 보건행정도 많이 탐색을 해보았지만, 제가 학생하고 이렇게 몇 이야기는 나눠보지 않았지만은 학생의 적성과 성향을 이렇게 고려해 본다면 저는 유아교육학과를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 유아교육이 또 취업에 대한 문도도 넓고, 네. 앞으로 우리의 그 복지 산업을 더 생각해 본다면 유아교육 쪽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천대학 첫 번째는 배화여자대학입니다. 일반 그 전형으로서 유아교육학과에 18명, 학생부 50, 수능 50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학생 성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성적이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 서울대학인데요. 서울대학 유아교육학과에 주간에 16명, 야간에 16명 이렇게 또 선발하고 있고요. 최우수 2개 영역 100분위만 뽑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또 우리 학생에게도 충분히 가능한 이러한 대학으로서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유아교육 쪽으로 추천을 좀 해주셨어요.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어떤가요, 우리 학생? 좀 두 개 과에서 고민하는 게 많았는데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고민할 수 있는 게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네, 조금 고맙습니다. 더, 오늘 상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도 잘 하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보건행정과 유아교육을 희망하는 자연계 고3 학생의 전문대 합격 로드맵입니다. 고려해야 할 점은 대학별 반영 영역에 따라 가산점이 있는 대학을 확인해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시 지원 포인트는 자신의 역량과 적성을 고려해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직무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후에 역량과 적성, 잘할 수 있는 직무의 목표 직업을 아울러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정시 추천 대학입니다. 배화여대 유아교육과 서일대 유아교육과를 추천해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문대 정시 상담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보건 간호 계열로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이치우 선생님, 지창욱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전문대 정시 상담 계속 이어갈 겁니다. 내일은 부천대 광고 디자인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그리고 숭의여대 영상 콘텐츠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